어느 날 바쁜 일상에 치여 버스를 놓치고 상사의 꾸지람까지 들은 어느 직장인 민수는 점심시간에 잠시 여유를 찾고자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벤치에 앉아 흩날리는 나뭇잎과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걸로 기분이 나아질까? 라고 생각했지만 문득 인터넷에서 본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심호흡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기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기사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기사에는 심호흡 운동의 효과와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은 우리의 신체를 이완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우선 자연스럽게 등을 곧게 펴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얹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배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과정을 5분에서 10분 정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가슴이 아닌 배에 집중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자 점점 몸의 긴장이 풀리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잠시나마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들, 직장과 집에서의 스트레스가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뒤 민수는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심코 시작한 심호흡이었지만 의외로 기분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 짧은 공원 산책과 심호흡 덕분에 그는 남은 하루를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아침과 저녁 잠깐의 시간을 내어 심호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덕분에 그는 점점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삶을 좀 더 긍정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이 방법을 그의 친구나 가족에게도 추천하곤 했으며 심호흡을 통해 삶의 작은 평화를 찾아가는 이들을 보며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한 신체 활동이 꼭 필요하다. 다행히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다. 특히 헬스장 회원권이나 특별한 장비가 없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소개할 초간단 운동 5가지는 장소나 도구에 구애받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빠르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운동은 버피 테스트다. 이 운동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유산소 및 근력 운동으로 시간 대비 효과가 매우 크다. 버피 테스트는 먼저 스쿼트 자세로 앉고 손을 바닥에 짚고 발을 뒤로 차면서 플랭크 자세를 취한 후 다시 발을 손 쪽으로 가져와 원래 위치로 돌아와 점프하는 일련의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마다 근육을 사용하고 심박수를 올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실내에서는 매트 하나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두 번째는 플랭크다. 언뜻 보면 쉬운 동작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꽤나 도전적인 운동이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 즉 몸의 중심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하다. 기본 플랭크는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며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다. 처음에는 30초 동안 유지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며 버텨보자. 팔과 어깨, 허리까지 다양한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으로도 탁월하다. 세 번째는 스쿼트이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 다리와 엉덩이, 코어 근육까지 고루 발달시킬 수 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시키며 엉덩이를 낮추는 것이 포인트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동작은 어디서든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매일 꾸준히 하기에 좋다. 네 번째 운동은 점핑 잭이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친숙한 운동이다. 다리를 쫙 벌리면서 팔을 들어 머리 위로 박수치는 동작을 반복하느니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체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이다. 1분 동안 몇 번의 점핑 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삼고 반복하면 점차 체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내에서도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운동은 러시안 트위스트다. 이는 코어 근육 중 특히 복근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허리를 틀면서 양손의 등 물체나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이다. 손에 가벼운 덤벨이나 책을 들고 하면 더 효과적이다. 러시안 트위스트는 복부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전신의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 초간단 운동들은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신체적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즐겁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자. 세 번째 이야기한데, 저는 밤잠을 못 이뤄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아 머리를 베개에 대면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곤 했죠. 수면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했죠. 주말과 휴일에도 예외는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체 리듬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몇 주를 꾸준히 실천하니 어느 순간부터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빛 노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여러 번 접했기에 자기 전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기로 했죠.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조명의 전등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눈의 피로도 줄고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도한 것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침실은 수면을 위한 공간임을 명심하고 최대한 편안하고 조용하게 꾸몄습니다. 기온도 중요했는데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적절한 온도로 조절하니 한결 달콤한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죠. 라벤더 향이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었죠. 그러나 하루 30분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 집에서 스트레칭과 요가를 꾸준히 하니 몸도 개운해지고 수면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다만 자기 직전의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오후에 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의 가장 큰 적이었죠. 명상과 심호흡을 통해 정신을 안정시키는 법을 배웠고 이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잠자기 전 과식은 피하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였습니다. 특히 커피를 오후 3시 이후에는 멀리했죠.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우려 마시는 것이 하나의 작은 의식이 되어 이로 인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잠을 못 잘지도 몰라. 나는 불안한 생각보다는 편안한 수면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 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은 생각보다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며 잠드는 것은 잠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었죠.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저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모두가 잠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이 방법들을 시도해보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이 하나씩 모여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하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쌓여서 만드는 결과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10가지 일상 속 건강 습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아침 햇살과 함께 하루 시작하기. 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맡으며 아침을 시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프레시한 시작입니다. 진한 햇살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점점 더 기상에 적응하게 하고 하루의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마다 짧은 산책을 걸으면 상쾌함이 배가 될 것입니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기. 물은 우리 삶의 원칙이자 필수품입니다. 하루 첫 시간에는 한 잔의 물로 몸을 깨우고 매 시간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떤 음료보다도 큰 활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은 피부도 촉촉하게 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3.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활기찬 하루 만들기단 몇 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몸을 시원하게 풀어준 후에는 때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운동, 예를 들어 요가나 조깅을 해봅시다. 이 습관은 건강과 함께 우리의 마음가짐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균형 있는 식단 꾸리기. 모든 음식이 조화를 이루는 식탁은 웰빙의 출발점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등을 가까이 하고 가공식품이나 당분을 피하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눈에 띄는 건강 개선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한 끼를 더 알뜰히 준비하는 것은 가장 맡기 쉬운 과제일 것입니다. 오후 마음 챙김 시간 갖기.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시간. 꾸준한 명상은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정신이 씻기는 듯한 이 시간을 통해 안개 거친 듯한 마음의 청명함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마주할 때 현명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6. 대화하기와 공감하기. 진솔한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깊은 공감을 나누는 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작은 대화는 때로는 큰 위로가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지게 합니다. 7. 긍정적인 감사일기 쓰기. 하루의 끝에는 항상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몇 구절 적어보세요. 작은 감사의 기록들이 점차 우리의 생활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물들입니다. 어렵고 지친 날일수록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기술과 거리 두기. 기술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 때로는 스마트폰에서 떨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독서를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디어 디톡스를 통해 우리는 집중력과 진정한 휴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9. 충분한 휴식과 수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충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건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로 우리의 체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정한 수면 습관을 만든다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10. 개인 취미 생활. 가꾸기.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은 일상의 재미를 더해주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느덧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절로 익숙해진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습관처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고 조금씩 쌓여 더욱 건강한 나로 만드는 과정은 당신의 일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